불 지르면 다 죽는다. 이 방화 사건 같은데 이 송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이게 이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감금하고 폭행을 한 50대 남편의 얘기입니다. 이 남성은 신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물질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1월에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자재 창고로 아내를 부릅니다. 근데 그냥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문을 잠그고 폭행과 폭언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당시 40분가량 아내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어 약 500ml를 아내의 머리와 몸에 쏟아 부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에게 바람핀 상대방이 누구냐 이렇게 강하게 소리를 치면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불 지르면 다 죽는다 이런 체크포인트에 나왔던 얘기를 아내한테 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둔기로 아내의 머리나 다리를 20회 정도 때려서 아내에게 약 2주간 치료를 받게 했다고도 하고요. 또 이 남성은 지난 6월에 음주운전도 해서 이 혐의 등을 다 합쳐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 사파와 자료 화면으로만 전해드리는데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거를 저희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라이터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불씨만 있어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유가 뭐죠?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부인의 외도를 의심을 했는데요. 사실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0년 11월경부터 부인의 외도를 의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소박한 생각인데 그냥 그러면 헤어지면 저는 어떨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이거든요. 그 부인이 잘못했다. 내가 너를 꾸짖어야겠다. 너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사적 자치, 사적 보복을 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 제가 콜라 갖고 장난을 쳐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럼 콜라 1리터짜리 콜라 갖고 콜라로? 이렇게 콜라를 가지고 이렇게 몸에 부어본 적이 있는데 몸에. 예, 그게 고등학교 때 제가 초학여행 가서 한번 부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상상보다 많습니다. 500리터가 몸 안에 오면 몸이 흠뻑 젖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라라는 게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인화성이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피해 여성의 입장은 사실상 몸에 불이 붙지 않았지만 몸에 불이 붙은 것만큼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외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런 행동을 절대로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그리고 실제로 라이터까지 들고 있었어요. 자칫하면 이런 불까지 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트라우마로 남죠. 트라우마로 남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라이터를 딱 켰어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느끼는 공포심이라던가 그런 어떤 상처는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남편의 행동이 굉장히 나쁘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게 뭐냐면 이 여성이 지금 외도를 했다라고 정도 아니고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목적은 정말 외도를 했을까? 외도의 상대가 누굴까를 알아내고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자기 말처럼 너 죽고 나 죽자의 상황보다는 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누군지는 내가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협박을 해서 알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아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내를 정말 자기 소유나 노예같이 생각, 이게 무슨 조폭이하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에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조폭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 남성은 계속 했는데 이 50대 남성 자신의 혐의 인정했습니까? 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금하고 폭행해서 다치게 한 혐의인데 감금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건데요. 감금을 아예 안 했다? 네, 감금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하면 나갈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창고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당시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도어락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리지만 닫으면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는 건데요. 비밀번호를 모르는 아내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내가 출입문을 직접 잠근 건 아니기 때문에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결국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건 다음 날 조사를 받을 때 남편이 안쪽으로 밀어넣은 후에 문을 닫았다. 도어락이 자동으로
문이 잠겼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라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 네. 법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일단 범죄가 중간금치상죄도 유죄가 되고요. 또 아내 휴대전화 박살을 해버렸죠. 재물손괴죄. 이거 말고도 음주운전을 두 차례 했습니다. 음주운전죄 모두가 유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부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한 것 같아요.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거지만 좋은 점은 협의 이혼을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했던 거대로 재산이 분할됐고 또 피해자하고 자녀들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했다는 거, 또 처벌 원치 않은 거, 이거를 고려해서 실형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고 이거와 말고도 운전 관련해서는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을 했는데요. 아마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뭐 중한 결과 뭐 상해라든지 또 거기에다가 또 이 합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처벌이 낮아지는 게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감형 사유에 재산 분할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감형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래는 없죠.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뭐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재산 분할을 해줬다 해가지고 감형을 해준다. 사실은 뭐 판결문에 굳이 판결 이후에 적을 필요가 있을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사실 집행유예로 해서 범행이 또 변경될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처벌 원치 않은 게 아주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방금- 반영된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지만 이 피해자와 자녀들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100% 용서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정 때문에 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폭력 사례를 보거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전 사례에서 학습된 무기력 이제 그 사례를 보면 사실 이 매 맞는 분들이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가 이제 판단력이 없어서 매를 맞거나 학습적 무기력에 자꾸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이 문제예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학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나는 이미 그동안 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딱히 이렇게 경제력이 없는 상태니까 이 아이들이 이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맞는 방법밖에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돼서 또 피해 또 처벌을 또 받지 않게 되나 보다 합의를 하셨나 보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현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충분히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뭐 소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저도 이제 공감이 가지만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 사회가 캐피탈리즘은 맞죠. 자본주의는 맞는데 제가 지금 이거 민사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려보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 정말 잘 주셨는데 아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재산 분할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이혼에서 가능한 권리 범위 내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주부로서 어떤 역할을 많이 했을 때 종래에는 그 주부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비용을 그렇게 많이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산 분할이 절대로 양형사유에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다. 그거는 당연히 부인의 권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거는 아이들의 양육비는 그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리고 지금 양육비 주지 않으면 그거 처벌받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권리인데 그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거칠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그만한 양을 몸에 부어봐서 얼마만큼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피해 여성이 받았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중간금 치상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면 최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형합 가중되면 45년까지 가능했던 형인데 과연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